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고성애 씨, 지금 나오세요. 그 말이 들리자마자 고성희는 웃으려 했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어버립니다. 그 10억 제가 받았습니다. 일부러요. 네, 일부러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돈으로 움직였다고 믿었지만 지은호는 그 봉투를 돈이 아니라 증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소름인 건요. 같은 시간 박진석 회장 손에 들어간 종이 한 장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지은호 이름이 찍혀 있었고요. 결과는 단 하나, 고성의 친딸. 박진석이 숨도 못 쉬고 묻습니다. 성희가 내 집안에서 대체 뭘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박영나 웹툰 한 줄이 터지자 고성희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법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10억 봉투 안에 돈 말고 들어있던 게 뭔지요. 봉투를 연 건 지은호였는데요. 현금 위로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이 돈을 받는 대신 출생과 수술 관련 사실을 외부에 언급하지 않는다. 문장 자체는 단정했고요. 마지막 줄에는 날짜와 서명까지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그 종이를 입막음 각서라고 생각했겠지만 지은호는 그걸 보는 순간 확신했을 겁니다. 이건 고성희가 스스로 거래를 인정한 기록이라는 걸요. 지은호는 봉투를 그대로 덮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똑바로 보면서 아주 조용히 말했을 거예요. 고성애 씨, 이거 제가 시킨 대로 쓰신 거 맞죠? 고성희는 순간 눈썹이 흔들리지만 곧바로 표정을 고쳤을 겁니다. 고성희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밀리면 웃고 웃으면 상대가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은호야, 너 지금 엄마를 상대로 장난치니? 고성희는 엄마라는 단어를 일부러 꺼냈을 겁니다. 지은호가 그 말에 흔들릴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지은호는 안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친모가 고성희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요. 간 이식 수술을 해주기 전부터 고성희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잖아요. 지은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였을 겁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은호는 이제 내가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고성희의 엄마라는 단어를 듣고도 표정이 더 차가워졌을 수 있어요. 지은호가 말합니다. 엄마라는 말로 묶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저 그 말에 안 묶입니다. 고성희는 그 말이 제일 아팠을 겁니다. 고성희는 돈으로도 말로도 권력으로도 사람을 묶어왔지만 피로도 묶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거니까요. 그 사이 박진석 회장실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보고 또 봤을 겁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걸립니다. 박진석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별의별 배신을 봐온 사람이지만 가족 문제는 달랐어요. 박진석은 결국 박성재를 바라봅니다. 성재야, 너는 이걸 언제부터 알았냐? 박성재는 그 질문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박성재는 원래도 집안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한번 결혼이 깨진 경험까지 있잖아요. 박성재는 집안의 반대가 사람을 어떻게 부숴버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늘 조심했는데요. 지금은 조심만 하다간 더 큰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버렸겠죠. 박성재는 결국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접근할 때 단순히 미안하다가 아니라 조건을 걸었다는 점. 고성희가 10억을 건넨 건 위로가 아니라 통제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고성희가 회사와 집안을 동시에 쥐고 흔들려고 했다는 점이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들을수록 목소리가 낮아졌을 겁니다. 박진석이 무서울 때는 고함칠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잖아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법무팀 부르자. 오늘부터 기록으로 끝낸다. 그 말 한마디에 박성재의 속이 서늘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성재는 지금 이 문제에 이수빈까지 엮일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수빈은 요즘 박성재를 만나고 있잖아요. 이수빈은 처음엔 계산도 빠르고 조건도 따지는 듯 보였지만 막상 사랑 앞에서는 고개를 들고 버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찾아가 막말을 던지고 각서까지 요구해도 이수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각서 같은 거 안 써요라고 딱 잘라 말하던 이수빈의 얼굴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었어요.
이수빈은 진짜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평생 누군가의 조건으로 살게 된다는 걸요. 그러다 보니 고성이가 더 집요해집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서 이수빈을 떼어내려고 하고 동시에 박진석 앞에서는 그 아가씨는 위험해요 같은 식으로 이수빈을 흠집 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박진석이 예상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박진석은 이수빈을 맹랑한 아가씨라고 부르면서도 그 용기를 오히려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고성이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수빈은 버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박진석은 지금 같은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 고성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수빈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느껴버립니다. 이 장면이 나오면 고성이는 진짜로 숨이 막혀요. 고성이는 평생 내가 이 집안을 올려놨다는 자부심으로 버텼는데요. 박진석이 그 자부심을 인정해주지 않는 순간 고성이는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박영나에게도 칼날을 세웁니다. 박영나 웹툰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고성이가 모를 리 없잖아요. 박영나가 엄마를 직접 폭로한 게 아니라 서열과 통제를 너무 현실적으로 그린 것뿐인데도요.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니까요. 이거 혹시라는 말이 도는 순간부터 고성이는 자기 발밑이 꺼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전화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한 척하지만 단어들이 날카로웠을 거예요. 영나야. 그거 내리자. 지금 당장. 박영나는 예전 같으면 네 했을지도 모릅니다. 박영나는 엄마 손길 안에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박영나는 달라졌습니다. 박영나는 엄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무서워서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길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거든요. 박영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그건 제 이야기예요. 고성이는 그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을 겁니다. 고성희에게 제 이야기라는 말은 곧 엄마가 못 건드리는 영역이라는 뜻이니까요. 고성이는 그 영역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더 센 말로 박영나를 붙잡으려 들겠죠. 너 내가 뭘 안다고 같은 식으로요. 여기서 이지환이 끼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지환은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의욕이 꺾여 있었는데 박영나 주변에서 묘하게 자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가 엄마에게 눌려 숨막혀하는 걸 보면서 자기 예전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끌려다니다가 다 잃었지.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이지환이 어느 순간 박영나에게 툭 던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어차피 사람들 말은 늘 있어요. 박영나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음에 깊게 들어갔을 겁니다. 박영나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허락이 아니라 지지를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한 번에 폭발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박진석이 공개를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박진석은 법무팀을 움직이고 계좌 흐름을 확인하고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건넨 1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여기에 가장 약합니다. 고성이는 말로 상대를 흔들 수 있지만 기록은 흔들기 어렵거든요. 그때 고성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모님 체면으로 버티느냐 아니면 피해자 코스프레로 방향을 바꾸느냐요. 고성이가 어떤 길을 택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고성이는 자기 혼자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고성이는 늘 같이 끌고 가는 방식으로 싸워왔으니까요. 지은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만 던지고 끝내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가진 각서, 녹취, 통화 기록, 봉투 전달 경로까지 차근차근 모아두고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도 말했을 겁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더는 혼자 안 버텨도 돼요. 정순이는 늘 지은호에게 의지해왔고 지강호 문제까지 얹혀서 마음이 약해져 있었잖아요. 정순이는 이 말에 울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호가 가장처럼 살던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지혁도 여기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자라며 자유를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보다 책임이 커졌습니다. 조옥래를 잃고 김다정이 병원에 있고 이상철이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은호야, 내가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이번엔 같이 가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웃지 못할 겁니다. 지은호는 이미 한 번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이잖아요. 지은호는 마음이 흔들리면 자신이 무너질까봐 더 경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속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 예전이랑 다르다. 이지혁은 이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고성희가 체포되는 그 장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고성희가 수갑을 찬 그 순간에도 고성희는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계산할 겁니다. 박진석을 흔들 카드가 뭔가, 박성재를 죄책감으로 묶을 방법이 뭔가, 박영란을 다시 내 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뭔가, 이수빈을 흔들 약점이 뭔가요? 고성희는 끝까지 발악할 겁니다. 고성희는 무너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너지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서열이 사라진다는 걸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음 편을 열어버릴 한 줄이 등장합니다. 지은호가 10억 봉투 속 각서를 박진석에게 넘기려는 순간 서류 사이에서 다른 이름이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지은호의 이름도 고성희의 이름도 아닌 전혀 예상 못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본 박진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그리고 박성재도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굳어버립니다. 지은호는 그 반응을 보자마자 확신해요. 고성희가 숨긴 게 돈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있다는 걸요. 여기서 멈춥니다. 10억 봉투가 덫이 된 이유는 밝혀졌는데요.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숨긴 카드가 누구인지가 이제 막 열렸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이지혁, 박성재, 박영란, 수빈, 지은호에게 어떤 폭탄이 되는지 더 촘촘하게 이어서 풀어드릴게요.